자, 이번 한 주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연휴를 마치고 화요일부터 증시가 급락을 하더니 목요일과 금요일, 이건 뭐 정말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거의 17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폭의 종목 전체적인 하락이 나타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 한 주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 내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 흐름을 보다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들에 대해선 여러 차례 강조드려 왔는데 그러한 현상도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B2 물량. 소위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고도 하죠. 빚을 이용해서 투자한 그 투자 자금들이 손절매하는 혹은 강제 청산당하는 또는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떠나는 그러한 매도도 동시에 터졌다라는 것을 이번 한 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현상 뭐 일주일 동안에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업종 지수가 하락했을 정도니까 뭐 이거 나쁘다, 뭐 부담스럽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그 속에 담긴 이 B2 물량에 의한 증시 하락,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 겪었던 그 부분이기도 하죠. 자, 오늘 증시 토크 조금은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좀 진지한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이번 주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8월 증시는 뭐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8월 증시는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17개월여 만에 17개월인가요? 17개월여 만에 정말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요. 뭐 이건 정말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처음이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올해 투자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대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매물대가 주가지수 3000에서 3200포인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이야기죠. 자, 올해 시작하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러한 조정이 이렇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내가 투자한 이후 생에 이렇게 큰 낙폭을 본 적이 없다. 내 경험상 이렇게 큰 낙폭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이례적인 하락이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례적인 하락은 아니긴 해요. 보통 이제 강세장이 있더라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출렁임은 분명 찾아오는데, 지난 어떻게 보면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만 15개월 동안 시장은 평온하게 상승했었고 7월, 8월에 낙폭이 크게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증시 토크 영상을 통해서 자, 이번 하반기에는 좀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린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보다도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스몰캡의 낙폭이 더 크게 주식시장을 휘몰아쳤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8월에만 지금 6%가 훨씬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작년 코로나 쇼크 이후 월간 단위로 볼 때 작년 10월 그때 빼고는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스몰캡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수준의 낙폭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10%나 소형업종 지수가 하락하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삼성전자 등의 대형주도 많이 사셨지만 일반적으로 종목들을 넓게 사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신 종목들이 이유 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하락, 뭐, 여러 차례 경고 드려왔고, 좀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만약을 대비한 좀 전략 내지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현상이 실제 현실로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저효과 약화된 부분 나타나고 있고, 테이퍼링 우려감, 기저효과가 약화됐는데 테이퍼링 한다고 뭐 이런 식의 불안감,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의 대규모 IPO. 이건 진짜 아니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다음 달로 미루든가 그 다음 달로 미루든가 했었어야죠. 어떻게 공룡 두 마리가 정말 작은 호수에 껑충 뛰어듭니까?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 결과 유동성이 쭉 빨려 들어갔죠. 마치 우리 뭐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그 흡성대법인가요? 뭐 어떤 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상대방을 기절시키는 뭐 그런 거. 대규모 IPO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선제적인 매도가 선제적 매도가 8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7월, 8월 부담스러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눈에 띈 부분은 B2에 따른 마진콜이 이번 주에 관찰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번 주에 스몰캡에서 이 모습이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보여드린 표는 어제와 오늘의 소형업종 지수 장중 1분봉 추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매시 정각이 되면은 그냥 쭉 밀립니다. 매시 정각이 되면 좀 버틸 듯 하다가 매시 정각이 되면 쭉 밀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요, 대부분 기계적인 매도입니다. 기계적인 매도. 무슨 기계적인 매도냐? 신용융자나 주식 관련한 대출 상품들의 RMS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나타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증거금 미달하면은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매도 물량이 기계적으로 나오면서 인정사정 없이 스몰캡을 몰아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매시 정각마다 나타났던 것이죠. 매우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났었는데, 자, 이러한 현상이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그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하면 어떤 계좌가 또 증거금 미달로 해서 마진콜이 발생하겠죠. 그 마진콜로 인해서 또 투매가 나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또 다른 계좌가 마진콜이 발생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증시에 부담이 된 것도 있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은 과도했던 신용융자라든가 과도했던 B2 문화가 조금 지금 약간 긴장해야 될 그런 이슈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관련해서 한도를 줄인다라는 이야기. 오늘 뉴스를 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며칠 있으면 9월인데 뭐 4천만 원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줄이면서 이러한 일들 나타난 것이죠. 지금 가계부채를 억제면서 마이너스 통장 쪽에도 지금 뭔가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우리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 자금으로 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이든 신용융자든 뭐 주식 관련한 대출이든 이거 모두 다 B2 아니겠습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자, 그 결과 최근에
8월 달에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가 늘어나는, 즉 B2가 늘어나는 현상이 아이러니하게 좀 있었어요. 예.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파란색 선이 신용잔고, 신용융자잔고, 그리고 빨간색 선이 주가지수입니다. 그런데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신용잔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다른 레버리지 투자 자금의 그림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주식 관련한 어떤 대출 관련 자금 혹은 카드 빚이든 마이너스 통장이든 그쪽에서 돈들이 끌어들여와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B2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를 거치면서 이게 아주 좀 민감한 상황이 좀 터진 것 같아요. 빚을 갚아야 되는 분들도 분명 생길 것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주식시장이 승승장구할 때는 이 B2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그야말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어떤 분이 자기 자금 1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면서 뭐 카드빚과 마이너스 통장 끌어와서 9천만 원으로 투자했다. 그럼 총 이게 1억이잖아요. 그래서 1억에서 10% 수익이 났다. 그러면 내 원금 대비해서 더블 수익 아닙니까? 기분 좋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뭐 스몰캡이 10% 빠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내 투자 원금은 모두 사라지고 빚만 남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작년 코로나 쇼크 이후 우리나라 투자 문화에서 이 B2를 너무 찬양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어제 제가 우연히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이제 대화하는 어떤 젊은 남자분들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아는 아무개가 빚을 레버리지를 50배 써서 인생 폈다 이런 얘기를 부러워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빚을 자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빚을 몇십 배 해가지고 한 방을 했더니 몇십억을 벌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것을 부러워하는 문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당연시 하는 문화, 이게 좀 사실은 전 불편했거든요. 정말 불편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신용융자나 B2가 주식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증시가 하락하는데 신용잔고 B2가 늘어났다? 이거는 오히려 역설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금들이 도망갈 때는 더 잔인하게 시장을 패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 도망갈 때는 이제 레버리지 자금의 강제 청산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빚을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투자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이거 나 빚만 남겠구나. 그러한 것이 이제 공포로 다가오는 순간 투매 그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그 모습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왔고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 나타났던 그러한 분위기까지도 시장에서 관찰이 됐어요. 자, 특히나 마진콜 같은 경우에는 B2가 강제 청산되는 증거금이 없어서 강제 청산되는 그 과정을 이제 마진콜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진콜 과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비가 없는 급락이 나타납니다. 자,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좀 높은 가격에 이 가격에 좀 팔아볼까 하면서 좀 높게 걸지만 자비가 없는 마진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면서 주가를 떨구면서 투매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신용융자나 주식 관련 대출로 해서 강제 청산 당하는 투자자든 아니면 과도하게 다른 곳에서 빚을 끌어와서 투자한 투자자든 증시가 제법 큰 폭의 하락을 겪고 나면요. 이건 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고,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도 뭐 주식 투자 좀 잘한다, 난다 긴다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마진콜을 당해서 작년 3월에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 펼쳐지는 강세장을 그냥 손 놓고 구경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점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시장에서 생존하는 투자자만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잡을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자비가 없는 급락, 이 과정 속에서는요, 비합리적인 주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다르게 표현하자면 흑진주가 그냥 헐값에 바닥에 던져진 이런 상황, 혹은 정말 뭐 태풍이 한번 불어서 정말 좋은 체리들이 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상황하고 진배 없습니다. 자, 생존한 투자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기회로 만들 수가 있죠.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든가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통해서 합리적인 저가 매수 속에서, 또는 리밸런싱과 종목 교체하면은 더 좋은 풀을 갖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회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상승장을 내수익률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한 투자자는 정말 마음 힘든 이런 과정,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떠나고 났더니 버스가 출발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의 급락, 아쉽습니다. 소형주 중에는 이제 제법 크게 하락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자, 이러한 조정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태동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다르게 비유를 들자면요, 뭐 나일강 이야기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 비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번씩 홍수가 나면, 그 홍수가 나고 나면은 그 순간엔 힘들지만 대지가 비옥해지면서 농사가 잘 된다는, 그게 이제 이집트 문명의 하나의 기원 아니겠습니까?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름도 점점 끝자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과정을 좀 짧은 시간 안에 7, 8월 달에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급락 아쉽지만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에서 생존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 점 기억을 하시면서 뭐 이번 한 주 아쉽게 끝납니다만 다음 주를 위해서 연휴는 아니죠,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힘차게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이네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